한국교회의 뿌리 봉화척곡교회가 110여 년 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3.1운동 참여교회로도 지정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용인시 900여 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희귀질환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11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봉화척곡교회가 설립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척곡교회는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3.1운동 참여교회로도 지정됐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창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백산과 소백산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척곡리. 20가구도 채 살지 않는 이곳에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설립 112주년을 맞은 척곡교회가 예전 모습을 복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평 남짓한 예배당엔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노장로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올해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로부터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받아 그 의미가 더합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올 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장로님은 꿈을 꾸고 계시는데 저게 이루어질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러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다 처음 모습으로 훨씬 더 많이 복원되었습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이기도 한 척곡교회는 3년 전 노장로 부부가 목회자도 없이 교회를 지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구TV 보도 이후 담임 교역자가 부임했고 시청자가 피아노를 후원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척곡교회는 이번엔 담장과 소설대문을 복원하면서 설립 당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담장은 지성소인 예배당과 세상을 나누는 역할입니다. 일본군의 접근을 감시하려고 담장에 뚫어놓은 구멍까지 재현해냈습니다. 소설대문은 남녀 출입을 구분합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건축 구조입니다. 척곡교회를 지켜온 김영성 장로는 고령에도 교회에 대한 소망은 여전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로 590호에는 한국의 귀중한 서부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보관할 데가 없어서 청량산 도립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보물 이것을 청량산에서 우리 교회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전시를 해줬으면 좋은 것이 내 평생 소원인데. 척곡교회는 일제 치하에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독립의 희망을 피워낸 곳입니다. 수십 년째 믿음의 대를 이어온 노장로의 바람처럼 척곡교회가 한국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용인시 900여 교회가 모여 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2,000여 성도가 참여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성회는 나라의 평화와 교회의 연합을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힘을 집중한다면 용인을 비롯해 민족이 복음화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용기총 대표회장 윤호균 목사는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쇠퇴하고 있는 이때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며 내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회를 개최해 성령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성도들은 용인시 105만 시민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길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구TV가 중계를 맡아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2019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전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희귀질환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하프 코스 10km, 5km, 3km 걷기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됐습니다. 약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대회 참가비 전액은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들과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구강 건강 소외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구피플 김천수 회장은
앞으로도 희귀 난치성 질환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마련해 시민들과 함께 기부 문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굿피플은 2017년부터 희귀 질환 아동을 돕는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낙태를 강력히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선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면서 미국 사회의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미국 미주리주 등 8개 주에서 사실상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한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임신 8주가 지나면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곤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이나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낙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어기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엘리베마주의 경우 최고 99년형에 처해져 강간범보다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낙태금지법은 특히 공화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정치적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온라인 게임과 포르노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WHO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정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독 등의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 각국의 보건당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게 되며 추이를 점검하고 치료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포르노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데는 별다른 논란이 없지만 게임 중독은 산업계의 반발로 찬반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WHO는 논란을 고려해 게임 중독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되고 가정이나 학교, 직장 생활이 크게 훼손됐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식물성 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중국에서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욘드미트와 허페이펑 러시드 등 콩 식품 업체들의 주가가 이달에만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중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식물성 고기 시장의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느 해변에서 볼 수 있는 휴양객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입니다. 1층에 전시된 인공해변을 2층에서 관람객들이 내려다보는 건데요. 태양과 바다란 제목의 이 전시는 예술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근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재치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북한 당국이 민생을 살피지 않고 미사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미국으로부터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당하지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기존엔 군사강국의 주민으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주민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교육부가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발견된 15개 대학을 특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감사 대상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입니다. 이들 학교는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의 연구부정 행위나 부실조사 의혹이 있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와 교육부 홈페이지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대한 접근도 상실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 공급자인 화웨이가 핵심 부품 조달을 위해 수십 개의 미국 기술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화웨이는 오픈소스를 통해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대한 접근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강원도 철원 지역 DMZ 평화의 길을 6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하는 구간은 DMZ 내 비상주 감시 초소 등이며 민간에게 공개하는 것은 남북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가자 신청은 20일부터 방문 희망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정해집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와 행정안전부 DMZ 통합정보시스템 DMZ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에서 신용카드를 연동해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송 서비스 및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국내 최초로 QR 결제를 출시했지만 잔액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던 사례를 보완해 결제 연동의 폭을 넓힌 겁니다. 또한 하반기 중에 보험 판매를 개시해 필요한 보장만 취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배송 서비스도 예약, 결제, 조회 등을 모두 하나의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고아와 장애 아동의 어머니라 불렸던 홀트 아동복지의 말리 홀트 이사장이 향년 83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말리 홀트 이사장의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7시입니다. 연결 예배는 같은 날 오전 10시 홀트 일산복지타운 내 홀트 체육관에서 드려집니다. 6월 1일 열리는 퀴어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가 서울시청 광장이 퀴어 문화 축제의 장으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4.8%였습니다. 동성혼에 대해선 67%가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필리핀 6.25 전쟁 참전용사 10가정을 초청해 평화 기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다음 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기독교 통일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코리아 네이버스가 주최합니다. 예배와 함께 참전용사 가족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예배 주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로 정해졌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이화인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학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